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 중에서 효과가 커야 쓸 수 있죠. 약 중에서 스타틴만큼 부작용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자, 우선 스타틴에 의한 암이나 치매 증가에 대한 근거는 없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간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 상승은 대개 일시적이며 간 경변이나 간암 같은 중대한 위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임상 시험과 관찰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밑밥으로 깔아야 스타틴의 부작용이 왜 심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임상 시험은 의학 근거의 강도가 가장 견고합니다. 엄격한 디자인을 통해 원인 결과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니까요. 저도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상 시험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간 끌고 가기 힘들죠. 또한 해당 제약회사의 이해 관계없이 투명하다. 100% 장담 못합니다. 주제도 넓게 가져가기 힘듭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임상시험은 약물 부작용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효과에 집중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백신을 들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나는 주사 부위 통증, 두통 정도만 언급하죠. 그 정도는 예방 효과의 크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스타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유튜브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 관찰 연구는 논외로 쳐버립니다. 의학적인 근거야 임상시험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임상시험으로 불가능한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틴의 부작용에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들, 특히 코호트 연구들을 다 제시할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첫 번째 부작용은 잘 아시는 근육통입니다.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스타틴, 끊게 만드는 대표 부작용이죠. 근육통이 왜 생길까요? 첫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에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막습니다. 이는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으면 그만큼 근육세포막을 이루는 구조 단백질이 덜 만들어집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죠? 예, 세포 안의 에너지 생성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스타틴의 기전을 볼까요? 자, 스타틴은 간에서 일어나는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 중에서 HMG-CoA 환원 효소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 효소는 HMG-CoA가 메발론산으로 바뀌게 해줘요. 메발론산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파르네실 2인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재구실을 하게 해주는 주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스타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르네실 2인산 감소해서 미토콘드리아 공장의 불이 좀 꺼지겠죠? 저는 이 그림 보면 스타틴 웬만하면 안 먹는 것이 낫겠구나 싶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저에게 주는 활력 뺏기기 싫거든요. 통증 빈도요? 10명 중 1명에서 3명까지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건 관찰 연구 결과예요. 저도 진료하다 보면 약 드신 지 얼마 안 돼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오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약 드리든지 아니면 하루 건너 한 번씩 드시라고 해요.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Oh, 자, 그런데 대부분의 임상 시험에서는 근육통 발생 비율을 100명 중 1명으로 보고합니다. 스타틴 옹호 그룹에서는 이를 노시보 효과 때문이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약 복용 시 부정적인 기대로 인해 실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시보 효과 때문에 다 아프다고 하는 것일까요? 노시보가 정말이든 아니든 아프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난 결과입니다. 노시보라고 해서 환자분들 탓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임상시험에서 근육통 진단 기준이 뭔지 아세요? 통증 정도보다 혈액 검사에서 CK라고 하죠. 근육 효소인 크레아틴 키나제가 정상보다 10배 상승해야 진단해요. 여러분, 두통, 생리통, 혈액 검사로 진단합니까? 근육 수치가 안 올라가지 않아도 근육통은 충분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혈액 수치가 좋은데 당신은 왜 아프냐? 하면서 아픈 사람을 부작용에서 제외할 수는 당연히 없죠. 자, 의대생 때 각과를 비하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아주 농담으로만은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자, 내과의 경우 환자가 죽어가도 수치가 좋으면
컴퓨터 앞에서 "오, 수치는 괜찮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타틴의 근육통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 코엔자임 Q10 보충제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 효과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 환자분도 별 소용없었어요. 여성분들, 65세 미만의 젊은 분들, 그리고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근육통이 더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통, 목숨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과는 직결되는 부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당뇨입니다. 임상 시험들에서의 결과는 9% 증가로 보시면 되고요. 1년에 스타틴 복용자 1000명당 1명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타틴으로 인한 당뇨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위험 요인을 가진 비만이나 당뇨 전 단계, 대사증후군 환자 등에서 당뇨가 조금 미리 생긴 것이다. 결국 심혈관 사망 위험 막아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찰 연구로 가보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40세에서 74세 14,000여 명을 7년 동안 조사했네요. 스타틴, 당뇨 발생과 연관이 있었죠. 문제는 먹은 만큼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 것입니다. 1년에 6개월 미만 복용은 1.3배, 8개월 복용은 1.8배, 매일같이 먹으면 2.8배 당뇨에 더 잘 걸렸습니다. 자, 5년 동안 7,000명 조사한 미국 연구도 볼까요? 2.2배로 당뇨 더 잘 걸렸어요. 2년 이상 복용하면 3.3배네요. 이게 임상시험에서의 9% 증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스타틴을 오래 먹을수록 당뇨가 더 잘 생긴다면 5년, 10년 이상 조사하는 관찰 연구의 결과들을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해서 약이 판매되면 시판 후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사가 실제 상황, real world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논문에 쓰인 내용입니다. 또한 심혈관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조기 사망 위험을 올릴지도 더 연구를 하고 난 뒤 스타틴 유발 당뇨의 심각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혈당을 정기적으로 검사받기 추천드립니다. 자, 스타틴이 당뇨를 일으키는 기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근육통 일으키는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은 췌장 베타세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당뇨로 연결되죠. 둘째, 지방세포에서의 인슐린 조절을 방해합니다. 지방 조직에는 포도당 수송체가 있는데요. 대표격이 GLUT4입니다. 스타틴이 이 수송체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셋째, 후성 유전학적 변화입니다. 이 후성 유전이란 유전자 구조 변화 없이 기능이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요. 지방, 당 대사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가 있어요. 스타틴은 여기에 후성 유전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스타틴이 당뇨병의 발생 증가와 연관이 있다면 셋째 부작용, 신장 질환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샌안토니오 거주자 4만 명을 8년 이상 조사한 연구 보시죠. 스타틴 먹으면 신장 질환 위험이 30% 증가했어요. 기저 질환이 없었던 사람들만 별개로 조사해봐도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53%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스타틴이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장 질환 없는 분에서는 스타틴이 신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없던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충분한 자료가 모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틴이 총 사망 위험을 줄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당뇨와 신장 질환 발생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 부작용은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인 근육통과도 연계되는데요. 공통 기전이 바로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타틴이 HMG 코에를 막아 메발론산의 생성을 막는다고 했죠. 이 메발론산이 세포 증식과 에너지 생성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활력찬 삶이 스타틴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죠. 회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전 사실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두 가지 연구를 보여드리죠. 먼저 미국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인데요. 20세 이상 젊은 사람들 1000명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고용량 아니고 보통 쓰는 용량에서도 스타틴은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네요. 특히 여성에서 그 정도가 2배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미국 노년층 4천여 명을 7년 동안 조사한 연구가 두 번째입니다. 꽤 장기간을 봤네요. 사람이 피곤하면 만사 귀찮죠? 운동은커녕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아지죠. 역시 스타틴 복용자들이 활동량 줄고 체력도 떨어지고 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들 고려해도 같은 결과였고요. 스타틴 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스타틴 드시면서 스트레스 상황, 수면 습관의 변화 없이 힘 빠진다 하는 느낌이 들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활력 감소가 여성과 노년층에서 두드러진 것 또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스타틴 부작용 중 제가 더 찾은 것이 백내장과 대상포진 위험 증가인데요.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 스타틴의 주요 부작용 4가지 정리해 볼까요? 에너지를 빼앗고 영양소 결핍을 일으키는 도둑으로 둔갑하여 근육통과 피로를 안겨줍니다. 이건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당뇨와 신장질환, 이것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목숨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스타틴이 가벼운 심혈관 질환을 그렇게 많이 낮추어도 총 사망 위험은 못 낮추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임상 시험 결과만 가지고서는 부작용을 전부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백신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장학회들은 스타틴 세게 써서 LDL 낮추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들을 근거로 부작용은 이득에 비해 별것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LDL을 못 낮추면 약을 제대로 안 먹었다고 환자를 닥달하기 일쑤죠. 선생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 학생들이 안 따른다고 칩시다. 학생들만 탓하면 될까요? 미국에서 심근경색 입원 환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스타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고용량 스타틴을 썼어요. 처방받은 약 80% 이상 잘 먹은 비율의 변화를 볼까요? 6개월 후 10명 중 4명이 나 못 먹어 했고요. 2년 후에는 10명 중 6명이 나 도저히 못 먹겠다고 포기했습니다. Oh no! 사람 수가 적긴 하지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앓았던 운동선수 22명을 대상으로 스타틴을 처방한 연구가 있어요. 스타틴 지속적으로 잘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명이었어요. 20%밖에 안 되죠. Oh 앞 no! 시간에 제가 스타틴 적용 범위를 넓히면 안 되고 오히려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가 부작용 때문입니다. 스타틴 처방의 중요, 의사들도 모두 같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LDL 수치에 관한 동영상 3편, 그리고 스타틴에 관한 동영상 2편으로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시리즈 5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HDL 콜레스테롤 편인데요. 정말 과연 올릴수록 좋은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살루스.